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2월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챙겨야 할 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희 카페에 연희님이 글을 올려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2월달에 해야 할 업무를 올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10일, 11일, 15일 이렇게 날짜별로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 글을 좀 이렇게 일자 기준으로 봐야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출력해서 이제 좀 카탈로그 식으로 이제 한 달치를 계속 1년치를 모아두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를 일일이 출력해서 그래서 그 조금씩 바뀌는 패턴은 체크를 하시는데 적어도 내가 초보경이다 하시는 분은 연인인 글을 꼭 출력해서 뭐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이거를 좀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기존의 경력자분들은 이미 했던 패턴이 있어서 이때쯤에 이거 신고해야 되라는 게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하시는데 초보자분들은 얘를 안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 때문에 한 템포가 늦겠죠. 그리고 더더구나 일이 손에 맞지 않아서 좀 더 찾거나 그런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님이 글이 올라오면 잽싸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2일은 매월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근로자한테 급여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줄 때는 4대 보험에 대한 것을 납부할 금액 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예수를 해놨다가 예수금으로 나눴다가 다음 달 10일 날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죠. 은행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천세, 지방소득세, 국민건강, 그 다음에 고용 이거는 근로자 가 납부할 금액 예수금을 납부해 뒀다가 4대 보험에 대한 산재보험까지 사업장 분까지 한꺼번에 납부를 합니다. 여기서 2022년 연말정산 자료가 돼 있는데 이건 10일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 달 3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 및 적용은 2월 급여분까지 해야 되니까 2월 말일 것까지 급여가 줄 때 정산해 놓을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우리가 PDF로 받아서 그죠? 업로드 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급여에 반영해서 2월달 급여에 정산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패턴으로 가요. 그러면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을 꼭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받고 직원들한테는 이미 1월 초에 또는 1월 한 중순쯤에 늦어도 직원들한테 다 안내나 하셨겠죠. 자료를 지금은 다 취합하고 받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2월 급여에 적용해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이거를 다 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2022년 연말정산 자료는 우리가 잊지 말고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일은 LH만 해당하는 건데 임대 아파트는 2023년 예산과 2022년 결산 서류를 이전에 보내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15일은 항상 15일은 4대 보험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일 이전에 중도 퇴사자 및 입사자, 중도 퇴사자, 중간에 퇴사하는 분과 또는 중도 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죠. 만약 해당하는 단체가 있으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보수월액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월 초에 1월에 이미 하셨을 거예요. 급여가 다 인상해서. 근데 이것도 약간 20% 이상 현격히 차이가 나면 하는 건데 그 이하로 금액이 적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수월액을 굳이 다 변경 신고하지 않고 급여와 현격히 오르신 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할랜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특히 국민연금은 연락이 옵니다. 20% 이상 뭐 변동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연락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용 근로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고용보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료 보내주시는데 일용 근로자 근로내역을 확인 신고를 할 때는 일용 근로자는 지급명세서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일용 근로자 지급명세서도 12월분에서는 지급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영상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신고 사이트로 링크 들어가면 본인 아파트 단지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 기존의 재활용 업체에서 넣어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입력하고 제출해서
마감 치시면 돼요. 그리고 28일까지는 K아파트 서울시 관리비 공개 12월분 D-2달 전 거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2022년 결산 자료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도록 세입세출 계산서 및 결산 마감. 이거 세입세출 계산서는 사업 실적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세출은 어떻게 나갔다. 이거는 정보 용어인데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이 나가는, 즉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적 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면 되고요. 결산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기업 처분 계산서, 그 다음에 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몇 가지. 그것들을 다 결산 때는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12월 말까지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를 해서 첨부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입주자 대표회의 보고하셔야 됩니다. 2월 말까지는 제출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게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12월분 거에 대해서 지급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헬스장에 있어서 트레이너가 사업소득으로 3.3을 떼고 준다. 그렇게 되면 간이지급 명세서로 거주자, 한국에 거주하는 자의 사업소득, 일용 근로자의 지급소득 지급 명세서하고 사업소득의 지급 명세서는 다 똑같이 매월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아니 재작년 7월부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잊지 마세요. 더러 예전에 격리했다가 다시 복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늦어서 예전 했던 거에 정보를 가지고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크게 혼날 수 있으니 요 부분 잊지 마시고, 대신 상시근로자,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 명세서는 계속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사님 교육이 와서 저희가 질문했는데요. 간이소득 지급 명세서 비과세 중 야간 가산수당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우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A01에 같이 합산해서 신고는 하되, 대신 비과세 하단에 얼마인지를 따로 나눠서 연말정산할 때 이것도 참고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과는. 근데 이거를 간이지급 명세서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그 부분도 똑같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똑같이 일단은 신고를 하시라 라고 얘기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약간 아직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대답은 그렇게 받았는데요. 일단은 조금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간이세액에 A01에 비과세를 빼는 게 있고 비과세 합산하는 비과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제 나름대로 용어로 보면 마이너스 비과세, 플러스 비과세로 보는데, 플러스 비과세의 대표적인 게 야간 생산직의 야간 가산수당은 플러스 비과세로 일단은 표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고를 하되 연말정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비과세 소득은 항목 맨 아래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비과세 금액이 있어서 얘에서 얘를 빼서 이렇게 소득세가 갔구나라고를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교육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그때 그 집합교육 했던 그 제 영상은 멤버십으로 아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할까 말까 하는데 편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통으로 올릴까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여튼 미제출 가산세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미제출 할 때 그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놓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참고로 재경맘님이 4대 보험 보수총회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2022년도 보수총회, 그러니까 이게 4대 보험 보수총회 신고서는 2월에 해도 돼요. 2월에 뭐 얼리 버드라고 해서 이제 올려도 되는데 연말정산 끝나고 통상하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4월까지는 하는데 보통은 연말정산은 2월에 하고 3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하면서 연말정산 거를 환급 신청하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우리가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4대 보험에 대해서 그 보수총회 신고서라기보다는 3월에 4대 보험 정산, 4대 보험도 연말 정산을 해요. 근데 고용산재는 하지 않고 그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안 해요. 고용은 한다. 고용산재하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근로자가 자기가 적당히 내서 나중에 정해진 나이에 적당히 받는 거니까 자기가 돌려받을 거니까 크게 정산의 개념이 없는데요. 건강하고 고용산재는 정산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4월 15일 전
까지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3월 달에 보수총회 신고에 대해서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니까 그때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좀 2월 업무인데 해야 될 게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고맙습니다.